해보려고 합니다. 됐죠? 준동사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동사가 뭔데요? 준동사가 뭐니?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겠죠. 준동사는 정의. 선우, 준동사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선우가 지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요. 동사의 성질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사의 역할은 할 수 없다. 이건 거잖아. 그럼 잠깐 여기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동사의 성질이 방금 이거였으니까 동사 왼쪽에 행위자가 있다. 동사의 뒤쪽에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 이게 동사의 성질이란 말이야.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이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동사의 역할을 못 한대요. 동사의 역할이 뭐였는데? 시제란 말이야. 수, 시제, 태 중에서도 시제란 말이야. 그죠? 시제. 그럼 동사는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동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시제를 나타낼 수 없다. 이 뜻인 거죠. 네. 완료부정사나 아니면 완료.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좀 이따. 시제가 아니에요. 네, 설명할 거예요. 그거는 천천히. 기다리세요. 잠깐만 그거는. 좋은 질문인데 좀 이따가 순서대로. 동사의 역할이죠. 동사의 역할을 못 한다고요. 동사의 역할을 못 한다. 동사의 역할을 못 한다? 그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역할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쓸 필요가 없죠. 사실. 그럼 왜 써요? 그렇죠. 결국 준동사를 쓰는 건 동사의 역할, 시제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시제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할.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준동사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은 뭐가 있냐? 역할은 세 가지죠. 어떻게? 그렇죠.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세 가지예요. 명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 그리고 부사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그 준동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명사, 형용사, 부사예요. 그래서 머릿속 개념 자체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돼요. 결국에 준동사라는 것을 쓰는 이유는 동사를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로서가 아니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고 싶은 거구나. 이게 준동사예요. 됐죠? 준동사의 정의는 여기까지. 다시 정리할게요.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역할이 아닌 명사, 형용사, 부사로서 사용하고 싶어서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준동사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러한 준동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이건 준동사의 종류. 종류가 세 가지죠. 이건 되게 많이 들었으니까 세 가지 어떻게? 그렇죠. 부정사라는 것이 있고 동명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분사라는 것이 있죠. 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 이 세 가지죠. 우리 간단하게 생김새 정도는 체크하고 갑시다. 부정사 어떻게 생겼어요? 맞아요.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라고 그러죠. 동사의 원형을 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제를 나타낼 수 없다는 뜻이죠. 시제를 나타낼 수 없다. 이 뜻인 거예요. 준영 됐어요? 준영이 지금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오케이? 어쨌거나 동사의 원형 쓰는 거니까. 동명사 어떻게 생겼나요?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R, 동사의 원형 뒤에다가 ing라는 형태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다음에 분사는요? 분사는 이 이름 자체가 분사잖아요. 분사. 그러니까 이름 그 나눌 분자를 쓰는 거니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현재 분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 분사라는 것이 있죠. 현재 분사의 기본적인 생김새는 어때요? 맞아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라는 형태를 쓰면 되고요. 과거 분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규칙 변화나 불규칙 변화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냥 우린 편하게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인 꼴 또는 pp 이렇게 표시를 하자고요. 그럼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준동사라는 것은 결국에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제를 나타낼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그런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의문이 좀 생기냐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잖아. 근데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대.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준동사 있잖아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의 특징.
이렇게 제목을 좀 달아볼까요? 준동사의 특징. 준동사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부정사건, 동명사건, 분사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표를 하나만 그릴게요. 표를 하나만 그릴 건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잘 생각해봐. 준동사라면 얘가 부정사건, 동명사건, 분사건 공통적으로 특징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죠? 여기에서 착안을 해보면 되죠. 여기서 동사의 성질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 동사의 성질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행위자가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얘는 시제를 가진 동사에 대해서 행위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걸 주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얘가 준동사라 할지라도 시제가 없는 준동사라 할지라도 그 왼쪽에 행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걸 의미상 주어라 불러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의미상 주어죠. 의미상 주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져요. 그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것을 각각 부정사에서는 그리고 동명사에서는 그리고 분사에서는 각각 어떤 모습으로 가질 거냐 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모습을 씁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해봐도 주격을 쓰진 않겠죠. 왜냐하면 시제가 없는 가짜 동사가 될 테니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예문을 하나만 들어봅시다. 나는 그녀가 집에 가기를 원한다. 이 문장을 써보자고요. 나는 그녀가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문장을 분석해 보니까 영작할 땐 항상 한글 문장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는 거죠. 나는 그녀가 주어가 두 개네요. 집에 가기를 원한다. 동사도 두 개네요. 자, 이 얘기를 들으세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워요. 잘 들어봐. 주어 동사가 두 개죠. 그럼 너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는 원한다 라고 쓴 상태에서 잘 들어봐. 나는 원한다 에서 그녀가 집에 간다라는 말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죠. 목적어죠. 목적어. 잘 들어봐. 얘를 목적어로 쓸 거야. 질문할게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명사만 써야 돼요? 네. 명사 구를 써도 되고 명사 절을 써도 되죠. 이건 선택. 너희의 선택이에요. 명사 구를 써도 되고 명사 절을 써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단 명사 절의 형태를 쓰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요? 대신. 다시 명사 절이니까 주어 동사 새로 나올 거잖아. 뭐가 필요해? 그래,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그건 너희의 선택이에요. 근데 만약에 접속사를 쓰면 거기다가 주어 동사를 그냥 쓰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근데 난 그게 싫어. 난 구의 형태를 쓸 거야. 접속사 쓰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써야 돼요? 명사 구를 써야 되죠. 근데 전치사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밖에 못하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럼 뭘 쓰고 싶어요? 그때 쓰는 게 얘네들이라고요. 이해됩니까? 명사 구, 형용사 구, 부사 구에 얘네들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준동사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 오늘 너희가 시험 본 거 중에서 종속절이라는 거 있었죠? 오늘 시험 보고 이제 종속절 쓰는 거 있었잖아. 종속절의 종류가 세 가지였죠. 어떻게 세 가지였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죠. 맞습니까? 잠깐만. 공교롭게도 준동사의 역할이 명사, 형용사, 부사네요. 맞아요? 그러면 종속절도 명형부, 준동사도 명형부 라는 이야기는 명사절을 준동사 명사로 바꿀 수 있고 형사절을 형사 준동사의 형사로 바꿀 수 있고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준동사 중에서 부사로 바꿔 쓸 수 있다는 뜻이네요. 연결됩니까? 오케이? 명사를 써야 될 자리에 명사 구 쓰고 싶어? 준동사 중에서 명사를 골라 쓰시면 되고요. 난 절 쓸래. 그럼 접속사 명사절을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접속사 명형부랑 준동사 명형부는 관련성이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너희가 그렇게 배웠던 절이란 형태를
구라는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분사구문이에요. 결국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너희가 그렇게 외웠던 투투 이너프트도 소데켄 소데켄다소로 바뀌죠. 전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완전하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요 정도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아, 공교롭게도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하세요. 공교롭게도 종속절 명형부와 준동사 명형부가 일치한다. 그건 두 개는 서로 연관성이 있을 거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여기까지만. 오케이? 어쨌거나 똑같이 명형부니까. 이걸 쓸지 이걸 쓸지 선택. 됐죠? 이쪽으로 다시 와볼게요. 요번에 근데 난 뭘 쓸 거냐면 구의 형태를 쓸 거예요. 절의 형태 쓰고 싶진 않고요. 구의 형태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 뭘 쓸 거냐면 그녀가 집에 갑니다. 이 문장을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난 구를 쓰고 싶었거든. 그러면 여기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진짜 동사예요, 가짜 동사예요? 가짜 동사죠. 시제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제를 정할 수 없죠. 그래서 뭘로 바꿨어요? 얘를 to go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 she라는 녀석을 어떻게 처리해야겠죠? 어떻게 할까요? 왜 her를 써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결론이에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오형식인 거지. 오케이? 왜요? 결론을 보고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왜 만들어지는지를 해야죠. 거꾸로 해요. 결과를 보고 이거구나가 아니라 따져보다 보니까 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생각해야죠. 뭘 써야 되죠? 그러니까 왜요? 왜 얘를 목적격으로 써야 돼요? 헷갈린 거 오케이 좋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문법적으로 생각해보면 얘는 지금 누구 자리예요? 타동사 뒤죠. 타동사 뒤 누구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을 쓰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니까. 이해됩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굉장히 예의가 없는 짓이에요. 버릇없는 짓입니다. 이 말을 쓰고 싶어요. 당신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루드한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당신이 you do such a thing is rude. 됐습니까? 이 문장에서 동사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실제로 동사가 나왔죠. 시제를 가진 동사가. 그럼 여기서의 do라고 하는 것은 진짜 동사예요? 가짜 동사예요? 가짜 동사죠. 그럼 얘를 뭘로 바꿀까요? to do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꾼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전체가 주어가 되겠네요. to do such a thing. 너무 길죠? 영어는 뭘 싫어해요? 영어는 이렇게 머리 큰 애들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얘를 it is rude to do such a thing. 이렇게 바꿔 쓴 거죠. 그게 진주어 가주어예요. 됐습니까? 결국 진주어 가주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 to do such a thing 이라고 한 녀석의 행위자를 써야 되겠죠. 얘 행위자를 씁시다. 근데 여기다 다짜고짜 그냥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쓰면 안 돼요. 근데 뭔가를 집어넣기에는 애매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it is rude 문장이 끝났잖아요.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아무거나 막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뭔가 연결해 줄 말이 필요하죠. 연결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예요? 전치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죠. 여기서 접속사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접속사를 쓰면 주어 동사를 쓸 거거든. 그럼 난 뭘 쓰고 싶어요? 전치사를 쓰도록 하죠. 그때 쓰는 전치사의 종류가 of, for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건 어떻게 결정해요? 얘 보고 결정하는 거잖아. 그건 너무 디테일이니까. 빼고 어쨌거나 뭘 쓰면 돼? 전치사라는 것을 씁시다. 잠깐만. 전치사 뒤는 누구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죠. 맞아요? 전치사 뒤는 목적어 자리잖아. 그러니까 목적격을 쓰는 거예요. 여기 유라고 하지만 그녀라고 씁시다. 유는 어차피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좀 바꿔서 그녀라고 합시다. 그녀가 라고 써보면 여기도 어떻게 돼? of her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자, 평소에 너희가 듣던 의미상 주어라는 것과 약간 다르게 설명을 했죠. 오케이? 약간 다르다고요. 설명 자체가.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우린 항상 문법을 배울 때
예문을 하나 써놓고 이게 그거야 결론을 말한다고요. 자꾸만. 그렇게 결론을 말해봤자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거는 평가질일 뿐이야. 누가 써놓은 문장 가지고 이거구나 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실제로 문장을 못 써요. 그렇게 되면 내가 써야지 그거를. 결국 내가 배우는 거 내가 쓰기 위한 건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가짜 동사의 행위자로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다만 투부정사의 경우,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어떤 모습을 띠겠냐라고 생각해보면 타동사 뒤 또는 전치사 뒤, 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무슨 격을 쓴다? 얘는 무조건 목적격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목적격을 쓴다. 이렇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런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죠. 그럼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어떻게 씁니까? 동명사. 동명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보죠. 요 예문 기억날 겁니다.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이렇게 문장을 썼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문을 열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문을 열어도 될까요? 라는 뜻이에요? 문을 열어도 될까요? 질문. 문 누가 열어요? 문을 여는 게 누구예요? 누가? 여기 내가 어디 있어요? 여긴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자, 여기 잠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동사입니다. 동사의 왼쪽에 뭐 있다고요? 주어, 행위자 있다고요. 당신이 꺼리는 거죠. 당신이 싫어하는 거야. 너 싫어? 이렇게 물어봤잖아.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가짜 동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가짜 동사를 할지라도 진짜 동사나 가짜 동사나 그 왼쪽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행위자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가짜 동사의 왼쪽에 행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왜 생략했어요? 너무 당연해서 오케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왜? 똑같아서. 누구랑 똑같아서? 진짜 동사의 행위자랑 똑같아서. 이해돼요? 그럼 진짜 동사의 행위자랑 가짜 동사의 행위자가 똑같으면 안 쓰는 거예요. 굳이 뭘 써? 귀찮게 다 하는 거. 이해됩니까? 그럼 여긴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긴 앞에랑 똑같은 you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근데 안 쓴 거죠.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네가 문 여는 거 네가 싫으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야?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무슨 뜻이야? 문 좀 열어주세요. 이 뜻이라고요. 문 여는 거 싫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말고 내가 문을 열 건데 너 싫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고요. 제가 문을 좀 열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싫어하는 건 넌데 문을 여는 건 누구야? 나란 말이야. 나. 그럼 여기다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나를 쓰고 싶어요. I를 그냥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접속사가 없잖아. 지금 어떻게 주어가 두 개 나와. 말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죠? 고민을 막 해본 거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인칭 변화라고 하는 게 I, my, me, mine, myself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쓰면 될까요? 왜 소유격을 써야 돼요? 그렇죠. 정확해요. 동명사죠. 동명사. 자, 봐봐. I, my, me, mine, myself. 이 5가지 중에서 특이한 놈이 하나 있죠. 특이한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소유격이라는 건 대단히 특이한 녀석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주격 I love you. 주어 자리에 혼자 쓰였죠. You love me. 목적어 자리에 혼자 쓰였죠. 오케이? This is mine. 이거 내 거. 혼자 쓰였죠. I love myself. 혼자 쓰였죠. 근데 my는요? my는 절대로 혼자 쓰이지 않아요. 맞습니까? my는 항상 누구랑 같이 다녀요? 명사랑 같이 다녀야 돼요. 근데 난 지금 뭘 쓰고 싶어요?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조를 쓰고 싶죠. 그래서 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소유격을 쓴다고요. 됐습니까? 물론 방금 준영이가 말한 것처럼 일반 명사의 경우는 목적격을 써도 허용을 해줘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명사 같은 경우는 소유격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소유격이요. 됐습니까? 잠깐만. 분사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뭐예요? 분사의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형용사는 누구랑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그 분사는 그냥 그 명사가 나오는 거지 굳이 격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명사가 있을 거니까. 그 명사가 행위자가 되든지 대상이 되든지 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정리 지울게요. 여기까지 정리를 살짝 해보면 준동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건 뭐다? 의미상주어. 의미상주어라는 것이 있다. 가짜 동사도 행위자가 있다. 이 개념만 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런데 의미상주어 말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준동사가 가진 특징이요. 얘 한번 보세요. 준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거잖아요. 동사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요건 이야기했어요, 이제. 앞에 거 이야기했죠. 얘가 의미상주어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이야기할까요? 이게 뒤쪽에 나오는 녀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 중에서 누가 마음에 걸려요? 목적어가 마음에 걸려요. 왜요? 목적어라고 하는 것을 뒤에다 그냥 둘 수 있죠.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목적어를 그냥 그 자리에 뒀어요.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얘를 능동이라 불러요. 오케이? 근데 나는 싫어. 난 목적어 뒤에 쓰기 싫은데 난 목적어 앞에 쓸 거야.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오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 개념은 목적어를 앞에다 쓰겠다.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쓰겠다. 이게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준동사라는 것에서 뭘 따질 수 있냐? 태라는 것을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태. 그럼 태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능동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능동과 수동이에요. 오케이? 그럼 투부정사에 대해서 능동형 어떻게 써야 돼요? 투부정사의 능동,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의 능동이에요. 뭐 어떻게 쓰면 돼요? 그냥 쓰면 되죠.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 그냥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소연아, 수동태라는 것의 공식이 뭐죠? 수동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형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사의 형태를 바꾼다. 그게 뭐예요? 비동사 플러스 pp죠. 난 투부정사 도 쓰고 싶고 BPP 도 쓰고 싶어. 두 개를 합치세요. 우리 수학 시간에 하는 것처럼 더하기 하시면 되죠.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도 쓰고 싶고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것도 쓰고 싶어. 이 더하기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더하기를 하면 뭐가 돼요? 투 다음에 b 그리고 pp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부정사에 대한 수동은 어떻게 생겼어? to, be, pp 이렇게 생긴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동명사라는 것이 있어요. 동명사는 기본 생김새가 뭐예요? 동사원형 ing죠. 여기 있잖아요. 동사원형 ing. 이걸 능동형으로 쓸 거예요. 어떻게 그냥 쓰면 되죠. 그래서 그냥 동사원형에다가 ing라는 형태를 그냥 쓰시면 되죠. 근데 나 동명사에 대해서 수동을 쓰고 싶어. 동사원형의 ing랑 bpp를 합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being, pp. 이게 동명사의 수동이죠. 됐습니까? 예문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진 않으니까 예문 하나만. 이렇게 하죠. 나는 그가 그녀에게 꾸중 들은 것이 부끄럽다. 나는 그가 잘 들으세요. 나는 그가 그녀에게 꾸중을 들은 것이 부끄럽다. 일단 나는 창피해요. 내가 좀 부끄러워요. 나 창피해. 어떻게 쓰죠? I am ashamed. 나 부끄러워요. 자, 선택하세요. 그가 그녀에게 꾸중을 들었다. 이거 선택하세요. 어떻게 쓸래요? 저를 쓸 거예요? 구를 쓸 거예요? 둘 다 괜찮아요. 선택하세요. 저를 쓸까요? 그럼 잠깐만, 유찬아.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근데 접속사 뭘 쓸까요? 어떤 접속사를 쓰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게, 유찬아. 특별한 의미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럼 의미가 없는 접속사 뭐 있죠? 그게 that이에요. 그래서 that을 쓰면 돼요. I'm ashamed that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유찬, 그럼 그 다음 어떻게 써야 돼요? 그 사람이 he is scolded by her. 이렇게 쓴 거죠. 됐습니까? 미션 됐어요? 근데 여기 잠깐만, 나는 그렇게 절 쓰고 싶진 않고요. 나 준동사 쓰고 싶은데 나는 구를 쓰고 싶어. 난 절 싫어. 구 쓸래. 라고 하면 유찬 질문. That he is scolded by her.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접속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럼 접속사를 뭐로 바꿀까요? 전치사 형태로 바꾸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는 접속사 that을
전치사로 바꿀 때는 의미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전히 의미가 안 들어가겠죠. 그럼 의미가 없는 전치사 뭐 있죠? 너희가 알고 있는 전치사들 중에서 의미가 없는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 누구? 다시 안 들려. 이는 뭐뭐 안에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있죠. 의미가 없는 전치사요. 뭐 있죠? 딱 하나 있어요. 의미가 없는 전치사. 누구? to는 방향성이 있죠. 어디로, 어디에라는 방향이 있죠. from A to B 이렇게 쓰는 거니까. 뭐 있죠? 아무거나 던져도 괜찮아. 어떤 거? 맞는 거 같은데? 뭐 있어요? 의미가 없는 전치사. 누구? 그렇지. 얘는 의미가 없어요. of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죠. 뭐뭐의 아닙니까? 잘 생각해봐. 뒤에 거 의, 앞에 건데 그건 관계를 나타내는 거지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들죠. 맞습니까? 그래서 of를 쓰는 거예요. be ashamed of, be ashamed tha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be sure of, be sure that 이렇게 나오는 이거 다 그건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가볼게요. of 한 다음에 얘를 뭘로 바꿀까요? is. 이걸 뭘로 바꾸죠? 전치사 뒤니까 동사를 잘 들어봐. 여기에 나온 동사를 뭘로 바꾸고 싶어요? 명사로 바꾸고 싶죠. 동사를 명사로 바꿀 거야? 질문. 동사를 명사로 바꿀 거야.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요? to 그리고 ing. 근데 여기다 to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그럼 무조건 뭘 써라? ing 쓰는 거죠. 그래서 being 쓰는 거예요. being scolded by her. 이렇게요. 됐습니까? 잠깐만. 진짜 동사의 행위자랑 가짜 동사의 행위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때 쓰라 그랬죠?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의미상 주어라고 하죠. 그럼 뭘 쓰면 되겠어요? 그렇지. 여기다가 뭘 쓰면 돼? his라는 형태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I am ashamed of his being scolded by her. 이렇게 문장 쓰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봐봐. being scolded가 됐죠. 꾸중을 듣는 거라고요. 오케이? 수동의 형태가 완성이 됐잖아요. 됐죠? 분사는 어떡하죠? 분사는 애시당초에 현재 분사는 능동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마지막이란다. 한 가지 더, 하나 더. 그럼 준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잘 들어봐. 여기에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 문장이에요. 이건 하나의 문장이야. 문장인데 여기에 준동사가 있어요. 여기에 준동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생각해봐. 힌트가 있어요. 한 문장 안에 준동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문장 어딘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 문장 어딘가에 동사가 있어야 돼요. 모든 문장의 기본이 뭐예요? 주어 동사잖아요. 이거. 근데 난 준동사만 찾았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을 거야? 여기에 주어랑 동사가 있겠죠? 질문 다시. 이 동사는 반드시 뭘 갖고 있어요? 시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에 발생했는지 현재에 발생한 건지 미래에 발생할 건지를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뭐가요? 이건 언제 발생한 사건입니까? 얘는 언제 발생한 거죠? 얘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봤을 때 이 being을 봤을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위에 문장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혼나고 있는 거야? 혼이 난 거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 이해됩니까? 준동사가 언제 발생한 사건인지를 알고 싶다고요. 나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준동사의 시제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준동사의 시제란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개념과 다른 거예요. 준동사의 시제라는 것은.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말하려고. 이해돼요? 준영? 그럼 봐봐. 준동사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동사에 따라 붙는 거예요. 진짜 동사에. 주절 동사에 따라 붙는다고요. 어렵죠?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이렇게 알려줄게요.
요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은 중등부 때 잘 안 배워요, 사실은. 오케이?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고등부 때 많이 나오거든요. 자, 봐봐. 이렇게 얘기해 줄게. 설명 들어보세요. 여기에 주어랑 동사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뒤에다가 내가 주어랑 동사를 또 썼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맞아요. 이 사이에 접속사라는 것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앞에 이걸 우린 주절이라고 부르고요. 이 뒤에 종속절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런데 주절, 종속절이니까 얘도 시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얘도 시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둘 다 시제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종속절이니까 이 종속절에 나오는 시제를 누가 결정해요? 주절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절 시제가 현재가 됐어요. 그럼 종속절에는 뭐가 나올 수 있죠? 상관없어요. 과거가 나오건 현재가 나오건 미래가 나오건 상관없다고요. 다 괜찮아요. 근데 주절 시제가 과거예요. 그럼 종속절에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과거랑 과거 완료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네. 종속절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절 시제에 달려있는 거죠. 여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이거랑 방금 전에 했던 거 섞어볼게요. 여기다가 접속사 주어 동사를 내가 썼잖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싫어. 너무 길어. 난 접속사 주어 동사가 싫어. 난 이걸 뭘로 바꾸고 싶어? 난 이거를 이 전제 접속사 주어 동사를 뭐로? 준동사로 바꿀 테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준동사로 바꾸는 순간에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뭐 과거 완료인지 표현이 돼요, 안 돼요? 표현이 되지 않아요. 헌데 이 주절 시제에 따라서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는지는 말해주고 싶다고요. 그 이야기까지는 해주고 싶어요. 오케이? 결론. 준동사의 시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는 아니에요. 다만 주절 시제와의 관계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주절 시제와의 관계. 진짜 동사와의 관계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동사의 시제는 종류가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단순 시제라는 것이 있고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어요. 딱 두 가지로만 나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그래서 단순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단순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라고 하시고요. 단순은 일치, 완료는 불일치예요. 단순은 일치, 완료는 불일치.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 일치, 완료 불일치요. 그럼 그 모양을 봅시다. 모양. 어떤 모양입니까?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해보면 투부정사를 쓰고 싶은데 단순이에요. 정말 단순하겠죠. 그럼 정말 단순하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어떻게?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그냥 쓰시는 거라고요. 그럼 완료는 뭡니까? 완료. 질문 이쪽으로 와보세요. 우리 시제 배울 때 완료 시제라는 거 배우는 거 기억나세요? 완료 시제. 완료 시제가 뭐였죠?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과거가 되건 현재가 되건 미래가 되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편의상 현재로 합시다. 편의상 현재 시제가 기준점이라고 봅시다. 여기가 기준이에요. 현재보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띡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과거죠. 이건 그냥 과거입니다. 과거. 그런데 그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끝나지 않고 그 과거의 사건이 쭉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우린 이걸 뭐라 불러요? 그렇죠. 이걸 현재 완료라고 보죠. 기준점이 현재니까 현재 완료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현재 완료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죠? have 다음에 pp라는 형태를 쓰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림을 봐. 이 그림을 통해서 보니까 have pp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건 기준점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have pp가 들어가니까 옛날 이야기가 됐네요. 이전 사건을 나타내는 거네요. 여기서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 have pp, has pp, will have pp, had pp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쓰고 싶은 건 진짜 동사에 대한 완료야? 가짜 동사에 대한 완료야? 가짜 동사에 대한 완료죠. 그럼 나는 have pp도 쓰고 뭐도 쓰고 싶어? to 다음에 동사 원형도 쓰고 싶은 거죠. 때로는 ing 쓰고 싶은 거라고요. 그럼 생김새가 이렇게 바뀌겠죠. to 부정사에 대한 완료형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to 다음에 have pp를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부정사에 대한 완료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동명사를 보죠.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어요? 동명사에 대한 단순이에요. 뭐 어떻게 단순하겠죠. 그냥 ing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동명사에 대해서도 완료형을 쓰고 싶어요. 동명사에 대해서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have pp에다가 ing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having pp라는 형태가 되겠죠. 분사는 어떨까요?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동사원형에 ing나 그냥 pp를 쓰던지 아니면 뭘 쓰면 돼요? having pp 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요. 예문 하나만. 자, 이거 이렇게 말해볼게요. 꾸중을 들은 거. 아, 예전에 꾸중을 들은 거죠. 꾸중을 들었었던 것이 부끄럽다. 꾸중을 들었었던 것이. 그럼 이렇게 말해보죠. Ashamed that he was punished, scolded by her. 이렇게 써보자고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까요? 여기서 was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am이죠. 얘는 뭐예요? 얘는 현재죠. 얘는 뭐예요? 얘는 과거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얘는 현재 과거.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리고 더 옛날 이야기. 더 옛날 이야기를 하는 방법은 여기요. 옛날 이야기는 have pp를 쓰기로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의 모습은 his having been scolded by her.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다소 복잡스럽겠지만, 오케이? 차례차례 보시면 됩니다. have pp가 나왔으니까 예전에, bpp가 나왔으니까 당한 거죠. 됐습니까? 그가 이전에 꾸중 들은 것이 부끄럽습니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근데 불일치가요. 현재랑 미래. 그렇죠. 좋은 질문. 오케이, 좋은 질문. 준영이가 하고 싶은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일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도 불일치고 이것도 불일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질문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과거랑 현재도 불일치지만 현재랑 미래도 불일치 아닙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시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질문이 준영아 이런 거죠. 시간이 흘러갈 때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시제의 개념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예요.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 자체가. 오케이? will이라는 표현은 그냥 현재랑 붙어 있는 거로 봐요. 굳이 시간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불일치한다는 건 무조건 다 옛날 일, 이미 지나간 거. 이전 사건에 대해서만 불일치라고 정의해요.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준영됐어요? 다 옛날 일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옛날 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조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문장 잘 보세요. 탐이란 아이가 seems는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seems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Tom seems to love Jane.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거예요? 제인을 언제 좋아하는 거죠? 내가 지금 탐이란 녀석을 보고 있잖아요. 야, 쥐 새끼 사랑에 빠졌나 본데? 이거잖아. 그럼 내가 지금 탐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고 있죠. seems. 오케이? 미션 좀만 더. 내가 지금 탐을 째려보고 있는 거야. 새끼. 근데 사랑이 뿅뿅, 하트 뿅뿅 날아가는 게 언제예요? 지금 뿅뿅 날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인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지금 탐을 째려보고 있죠. 저 새끼 이렇게요. 근데 지금 하트 뿅뿅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전에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have pp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have pp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그냥 예전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개념상 예전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다음 seemed. 자, 이 문장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장 처리할 수 있겠어요? Tom seemed to have been loved by Jane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사랑받았던 것처럼. 다시 좀만 크게. 옛날에 어. 탐이 지인한테 사랑받았던 것처럼 보였다. 그죠? 보였다. 그럼 질문 다시 해볼게요. 해석은 정확해요. 굉장히 훌륭해요. 탐은 제인에 의해서 예전에 사랑받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죠. 됐죠?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지금 투부정사를 썼잖아요. 내가 구의 형태를 쓴 거예요? 절의 형태를 쓴 거예요? 구의 형태는 나 구 쓴 겁니다. 나 구를 썼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이렇게 말했잖아요.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럼 거꾸로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로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바꿔볼게요. 어떻게 쓰냐면 It seemed that 썼습니다. that은 뭐야?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랑 동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Tom. 자,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어떻게 할 거야? 기준점이 과거입니다. 기준점보다도 이전이에요. 기준점보다 이전. 과거죠. 과거보다 이전이에요. 뭘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Tom had been loved by Jane.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봐봐. 이게 지금 이렇게 문장, 너희가 이 문장으로 쭉 보면, 그럴듯하네. 그런 거 같네.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실제로 내가 문장을 써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쓴 걸 보고, 그래, 저거 맞아.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금방 까먹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은 개념을 잘 잡으세요, 개념을. 어떤 개념이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봐봐. 잘 생각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준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준동사는 가짜 동사다. 가짜 동사이긴 하지만 동사로서의 특징이 있다. 그 동사의 특징이 뭔데? 왼쪽에 행위가 나온다. 뒤쪽에 플러스 알파 나올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앞쪽에 행위자가 나와야 된다. 가짜 동사 행위자 의미상 주어. 오케이? 그럼 플러스 알파 자리에 나오는 게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를 앞에 쓸래 뒤에 쓸래? 능동수동. 마지막으로 시제가 없는 동사다 보니까 시제를 진짜 가지고 있는 저 앞에 있는 진짜 동사랑의 관계는 어떤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이 발생해서 이전에 발생했어? 이거죠. 그게 단순 완료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이야기를. 오케이? 요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너희가 써먹어요.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암기하면 금방 까먹는단 말이야. 왜 여기서 완료를 말해야 되지? 왜 능동과 수동이라는 걸 말해야지? 준동사인데 왜 능동 수동이 나와? 준동사인데 왜 단순 시제 완료 시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이걸 너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써먹죠. 생긴 새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결국 동사죠. 우린 동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다. 이해됩니까? 자, 봐봐. I love you. I love you 라는 문장에서 이걸 부정문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걸 이제 부정을 하고 싶다고요. 그럼 도대체 누구에 대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주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동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부정문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도 동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까? 아닌 내가 너를 사랑해요? 내가 아닌 너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동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결국 부정문은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준동사라고 하는 것에서도 준동사에서도 뭐 할 수 있다?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부정형을. 근데 요건 대단히 쉽죠. 준동사에 대한 부정 어떻게 합니까? 준동사 앞에다가 not 또는 never를 쓰시면 돼요.
거기? 그냥 준동사 앞에 쓴다. 그냥 준동사 앞에 쓴다 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됐죠? 그럼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잠깐만 좀만 바꿀게요. 안 예쁘네. 다른 거 할게요. 그냥 서로가 만들려고 하니까 별로 안 예뻐지네. 아까 했던 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She was proud of his not having done such a thing. 저는 그가 그렇게 그런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 자랑스럽다. 오케이. 됐어요? 차례대로 그녀는 그가 such a thing 그런 것을 하지 않았었던 것이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의미상주어, 그리고 부정형, 그리고 완료형. 됐어요? 복잡하게는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죠. 요거 이렇게 바꿔도 돼요. not, 아까 했던 것처럼 having been punished by them. 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한 가지 더 한 거죠. 그냥 수동형을 한 가지만 더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그가 그들에 의해서 혼나지 않았었던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결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조금 이야기 더 할 건데,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좀 했었냐면, 동사의 모습이, 또는 준동사의 모습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 생김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상하게 생긴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모습 자체를 우리가 복잡해 몰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 이렇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여기 have pp가 들어갔구나. 그래서 여기 bpp가 들어갔구나. to가 붙은 이유는 이런 거고 ing가 붙은 이유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아주 간단하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습들, 이 생김새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됐습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잘 봐봐. 여기까지만 잠깐 예고편. 여기까지만 할게요. 잠깐 쉬고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 할 거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로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자고요. 됐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진담이야. 자 보죠. 자 봅시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지금부터 이야기가 사실은 본격적인 이야기가 될 거고요. 여긴 앞에는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아주 크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들에 대한 걸 한 거고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좀 디테일하게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분사 구문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요번에 너희들 기말고사에 분사 구문은 출판사별로 쭉 보면 한 학교, 두 학교를 제약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요번에 시험범위 들어가지 않더라도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항상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잖아. 분사 구문이 뭔데? 라는 질문. 그거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야 되죠. 가영, 분사 구문이 뭐야? 분사로 시작하는. 그 RING로 시작. 더 짓거려봐. 분사로 시작하는. 그 구문이죠. 네. 왜요? 끝이야? 네. 뭐 이렇게 당당해? 야, 아니 오답을 말해놓고 당당하면 어떡해?
생김새 말고 분사 구문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분사 구문이라는 거. 정의를 좀 내려보라는 거죠. 분사 구문. 종속절을 어. 구로 만드는 음. 또 하나의 방법이요. 야, 또 하나라고 하면 원래 어떤 방법이 있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죠. 아,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게 있니?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니, 그 여러 가지가 뭐가 있는데요? 준동사요. 아, 준동사요. 그러면 준동사 중에서 to를 쓸 수도 있고 ing를 쓸 수도 있고 분사를 쓸 수 있는 거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이에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준동사라는 발음만 빼면 완벽한 그죠? 100점짜리 답인데 발음이 좀 이상해서. 자, 봐봐. 근데 사실 준영이가 말한 게 맞아요. 정말로 정확하게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잖아. 내가 주어랑 동사를 쓴 상태에서 여기다가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형태를 썼던 거죠. 이런 모습을 썼다. 물론 이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것이 무조건 뒤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주어 자리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고 명사 절 들어가고 명사 구 들어가고 이런 식이니까. 오케이? 또 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이 나오는 거니까 뭐 얼마든지 어느 자리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이야.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쪽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 종속절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을 난 그게 싫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 그게 싫어. 절 쓰고 싶지 않아. 난 절의 형태가 아니라 이 절의 형태를 뭐로 바꿀 거다? 나는 구의 형태로 바꿀 거야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 없어지냐면 절의 형태에서 구의 형태로 바뀌는 순간 뭐가 필요 없냐면 딴 생각 그만하고 뭐가 필요 없어지냐면 접속사라는 것이 필요 없어진다라는 거죠. 오케이? 접속사가 필요 없어. 잠깐만. 접속사가 사라지는 순간 이 동사는 더 이상 시제를 가진 동사가 아니라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동사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주어는요? 아니, 주어는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똑같으면 지우고 앞에 거랑 오케이? 주절 주어랑 똑같으면 지우고 다르면 살리고 살리면 의미상 주어가 되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뭘로 바꾸는 거야? 가짜 동사로 바꾸는 거죠. 그 가짜 동사가 바로 준동사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준동사 라는 것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접속사 주어 동사를 뭘로 바꿔라? 준동사로 바꿔라. 됐습니까? 다만 우리가 디테일을 좀 배워야 돼요. 여기가 가장 기본 논리인데 어떤 디테일을 배울 거냐면 그럼 그 준동사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부정사도 존재하고 동명사도 존재하고 분사도 존재하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에는 to를 쓰고 어떤 상황에는 ing를 쓰고 또 어떤 상황에는 분사를 쓰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좀 해보는 거죠. 그 디테일을 배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것을 배우면서 따로따로 배웠어요. 이렇게 묶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접속사 주어 동사를 to로 바꾸는 거, 접사 주어 동사를 ing로 바꾸는 거, 접사 주어 동사를 분사로 바꾸는 거, 이것을 다 따로따로 배워서 산발적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한 가지죠. 사실 방금 전에 이런 문장 썼던 거 기억나시죠? 조금 전에 내가 It seems that Tom loves Jane 이라는 문장을 썼잖아요. 이 문장을 바꿔보면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됐었죠. Tom seems to love Jane 이런 문장을 썼잖아요. 그러면 봐봐. 이것도 결국 결론적으로 생김새를 보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녀석이 뭐가 된 거야? 투부정사가 된 거죠. 이 역시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꿔놓은 꼴인 거죠. 맞아요. 똑같잖아요. 접사 주어 동사를 준동사로 바꾸겠다. 이건 거죠.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질문해야 되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근데 준동사의 방식에는 준동사를 쓰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to를 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디테일을 암기하는 거죠. 어떤 거? seem이라는 단어의 특징 이렇게 말하면 되죠. seem이라는 단어의 특징이더라. seem이라는 단어는 앞에 it을 가지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는 거고 얘가 앞에 명사가 주어로 나오면
to를 쓰는 거다 라는 디테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부분, 이 부분은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아, sim이란 단어는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이런 부분들을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암기할 거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해할 것을 암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잘 맞지 않으니까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해드리면 요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아, 접수사 주어 동사를 준동사로 바꾸는 거구나. 아, 저렇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접수사 사라지고 주어가 똑같으면 사라지고 뭐 똑같지 않으면 남겨두고 그 가짜 동사를 쓰고 요건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요런 디테일들을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또 한번 해볼까요?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죠? be ashamed that 이런 형태를 어떻게 바꿨어요? be ashamed of 다음에 ing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꿨었죠. 오케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 be ashamed of란 표현이 있고 이걸 바꾸면 다시 be ashamed 대신한 표현이 있고 이걸 바꾸면 of가 되는구나. 이건 암기. 이런 부분들은 암기가 필요한 거죠. 오케이? 근데 기본 논리 똑같잖아요. 주어 동사를 뭘로? 준동사로 바꿨다. 됐어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너희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죠. He was too young. to go to school. 이런 문장을 보면 자, 이 문장을 잘 봐봐. 해볼게요. 얘가 동사죠. 동사의 왼쪽에 to go to school 이라고 나와 있죠. 이건 구예요, 절이에요? 이건 구예요, 절이에요? 구잖아요. 아, 거꾸로 해보자 하는 거네요. 거꾸로. 뭘로 바꾸자? 절의 형태로 바꾸자. 절의 형태로 바꿀 건데 그럼 뭘로 바꾸지? 자, 외워서 하는 게 아니죠.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 여기서는 too young, to go to school이죠. 해석을 해보면 이거 직역해보면 그는 학교에 가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이거죠. 질문해볼게. 여기서 to go to school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예요? 목적어예요? 보어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명사가 아니란 뜻이네요. 그럼 얘가 수식할 명사가 있어요? 없네요. 그럼 형용사가 아니란 뜻이죠. 그럼 얘는 뭘로 쓴 거예요? 얘는 부사로 사용된 구네요. 맞습니까? 얘는 부사구죠. 그럼 얘를 절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부사구를 절로 바꾸면 갑자기 명사절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부사구를 뭘로 바꾸자? 부사절로 바꾸자. 그럼 부사절은 5가지가 있었죠. 뭐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얘를 보면 결론적으로 보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학교에 가요, 못 가요? 결과적으로 못 간다는 뜻이네요. 그럼 목적,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뭐 있었어요? so that이 있었죠. 그게 so that이었던 거예요. 연결됩니까? 내가 왜 오늘 시험 볼 때 접속사 오늘도 냈잖아요. 왜 그 접속사를 암기하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로 바꾸거나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꿀 때에도 그 접속사들이 사용된다고요.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이해가 돼요. 이해됩니까? 결론적으로 부사 중에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게 바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뭐 있어요? so that이 있죠. 그래서 문장을 써보니까 이렇게 되죠. 얘를 문장 쓰면 he was so young that 한 다음에 우리 원칙, 오늘 배운 원칙대로 이 앞에 행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죠? 생략했죠. 똑같으니까 생략한 거죠. 누구? 이 앞에 있는 애 he. 됐습니까? 잠깐만. 접속사죠. 그 뒤에는 시제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하죠. 가져야 하니까 여기에 따라가는 거죠. 근데 잘 봐. 그냥 to go라고 썼죠. 일치, 불일치. 일치. 여기 일치. 오케이? 여기 일치잖아요. to go. 됐습니까? 일치니까 앞에 거랑 똑같이. couldn't. 왜 couldn't입니까? 그건 디테일. 디테일. to니까. 부정적이라서. couldn't go to school.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제 학원에서건 어디서건 외우라 그러죠. 야, to so that can not, enough to so that can. 이걸 외우라고 하잖아요. 영문도 모른 채 can, to가 나오면 so that can not을 쓰고 enough to가 나오면 so that can을 쓰고 기계적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써먹지 못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 결국에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로 바꾸는 거구나. 그 중에서 얘는 부사니까 부사구를 부사절로 바꾸는구나. 그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중에서는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얘가 합당하겠네. 이렇게 써가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로 바꾸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각각 예를 들었네요. 부정사를 쓰는 거, 동명사를 쓰는 거 이렇게 예를 들었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마지막 이거 지울게요.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는 결국에 그럼 분사 구문은 도대체 뭔가요? 이제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오는데 분사 구문이 뭐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분사를 사용한 구로 바꿔주는 거. 그게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분사 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죠.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요. 이 모양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 모양 자체가 자, 이 모양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접속사, 주어, 동사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죠. 얘가 주어란 뜻이에요. 이 자체가 그럴 리 없죠. 주어는 여기 있으니까. 이 자체가 주어가 아니죠. 얘는 목적어도 아니고요. 보어도 아니에요. 수식할 명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가 앞에 따로 떼어져 나와 있다라는 말 자체가 얘가 뭐란 뜻이다? 얘가 부사절이란 뜻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라면 이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일 수도 있잖아. 부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생김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하시면 되죠. 뭘 바꾸자? 절의 형태를 뭐로 하자? 구의 형태로 바꾸자라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너희가 이미 분사 구문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학원에서건 학교에서건 분사 구문 배운 적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 분사 구문 만드는 순서 써놓고 외워. 일단 외워 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쓴다고요. 근데 일단 외우는 거 물론 의미 있어요. 순서를 알아야 되니까. 외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해를 해서 한번 써보자고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접속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 접속사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접속사가 사라지면서 이 주어는 얘랑 같냐 다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뭐에 대한 얘기해야 돼요? 당연히 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주절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요. 주절에 나오는 주어랑 종속절에 나오는 주어가 같지 않을 수도 있죠. 같으면 지우시고요. 같으면 생략하는 거죠. 이러면 생략이라는 것을 해주는 거고요.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린 그 내버려 둔 녀석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애들을 이제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거죠. 의미상 주어의 모습으로 그냥 남아있게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동사를 이제 진짜 동사를 쓸 거예요? 가짜 동사를 쓸 거예요? 이제는 가짜 동사를 쓸 거죠. 그럼 진짜 동사와 가짜 동사의 차이는 뭐예요? 결국 시제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에서 어떻게 하면 가짜 동사가 되겠어요? 동사에서 맞아요. 시제를 박탈해버리면 되죠. 시제를 뺏으세요. 시제를 뺏어버려. 그럼 시제를 뺏으면 뭐가 남아요? 동사의 원형이 남는다고요. 이렇게. 동사의 원형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하라고요? 그냥 ing를 붙여주시면 돼요. 시제를 박탈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죠. 근데 그 이전에 들어보세요. 시제를 박탈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ing 붙이세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일치인지 불일치인지. 이렇게 하면 준혁이 생각하는 게 커버가 되죠. 이거 말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치냐 불일치냐를 보면 되죠. 오케이? 봐봐 준영아. 우리가 이걸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냥 일치 불일치라고 써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다짜고짜 이렇게 쓰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저거대로 해서 일치냐 불일치냐. 진아 여기 봐봐. 정신 차려 진아.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일치냐 불일치냐를 보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누구랑 일치 불일치야? 주절 동사랑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이걸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치한다 라고 하면 그냥 ing라는 형태를 쓰시고요. 불일치한다 라고 하면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having, pp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분사 구문을 만드는 순서가 되는 거죠.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그럼 몇 가지 예문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좀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문장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접속사, 주어, 동사 한 덩어리, 여기에 동사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럼 어디가 종속절이 돼요? 앞부분이 종속절이 되겠죠. 접속사, 주어, 동사니까. 그럼 우리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접속사를 지우고요. 됐죠? 여기 주어 똑같네요. 지우고요. 그런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시제 빼고 ing. 그냥 얘만 뭘로 바꾸면 돼요? 얘만 이렇게 heading. 노머니. 뒤에는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 정도는 하시는 거, 요 정도까지 하시면 되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되셨죠? 오케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사 구문은 아까 누가 말하던데? 누가 말했었죠? 이런 얘기 하던데,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게 분사 구문입니다 라고 선우가 말했었나요? 이렇게 생겼다. 분사 구문의 생김새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분사 구문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잠깐만, 분사 구문의 생김새를 보시고 분사 구문을 만드는 과정을 보니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해빙 PP요? 그건 이제 나중에 후처리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요. 이렇게 분사 구문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분사 구문은 저렇게 생겼대요. 뭐가 문제가 생기죠?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연결하는 PP인 게 없어요. 빙고. 그죠? 아니, 분사 구문을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무조건 ing를 붙이라고 돼 있잖아요. 무조건 ing를 붙이라고 돼 있는데 결과물은 ing도 있고 pp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문제 제기가? 자, 이렇게 보자고요. 그에 대한 반론은 이런 거죠. in haste라고 하면 서둘러서 이런 뜻입니다. 서둘러서 쓰여져 가지고 이렇게요. 이게 서둘러서 쓰여져 가지고 이 책은 오류가 참 많아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됐습니까? 이런 문장을 썼어. 이것도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기에 동사가 있고요.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봐봐. 항상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죠. 문법 문제를 풀 때 항상 동사를 찾고 그 동사에 대해서 접속의 개수를 찾고 이게 우선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 기본적인 거. 동사 2개, 여기에 접속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한 덩어리가 되죠. 그냥 종속절이 된다고요. 종속절이니까 어떻게 해라? 접사를 지울게요. 그런 다음에 주절 주어는 this book 이 되고요. 종속절은 뭐가요? 헬스 아니에요. has. 오케이. has. 중요하지 않아요. this book 그리고 여긴 it이죠.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하죠. 일치하니까 지우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동사에서 시제를 박탈하라고 그랬죠. 누가 동사예요? 시제를 가진 놈이 동사죠. 누구요? was요. was에서 시제를 박탈합시다. 그리고 ing를 붙입시다. 그럼 뭐가 돼요? being written 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뒤에는 그대로. 됐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문득 우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동사죠. 비동사의 특징이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비동사의 특징은 의미가 따로 없다는 거죠. ing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동사 뒤에 ing가 붙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니에요. 동명사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ing를 보면서 무조건 능동수동 이렇게 말하는 수는 없어요. 그냥 어떤 동사 뒤에 ing가 붙어 있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어떤 동사 뒤에 ing가 붙었대요. 무슨 뜻이야? 가짜 동사라는 뜻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시제가 없구나 이 뜻이라고요. 잠깐만. 비동사라서 의미가 없고요. ing라서 시제가 없어요. 그럼 시제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를 없애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남아요? written이라는 형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배웠던 문법 중에서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분사 구문에서는 being 또는 having been 이라는 형태를 생략할 수 있다. being이나 having been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 공식 마지막으로 추가 요것만 이제 더하기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ing, pp 그리고 주어 동사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바꿔주는 게 분사 구문이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분사 구문들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 모르겠다. 손? 괜찮죠? 여기까지.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한 가지 이야기만. 그러면 이렇게 분사 구문을 쭉 배운 다음에 어떤 질문이 생겨야 되냐면 분사 구문 다 배웠으니까, 다 했으니까 나머지 연습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풀어볼 거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분사 구문은 그렇게 생긴 게 답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다른 분사 구문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렇지 않죠. 과연 어떤 게 있죠? 그렇지. 저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 기본 모습,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분사 구문도 존재하는데 어떤 분사 구문도 있냐면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이런 것도 분사 구문이라 부르죠. 뭐 문법책들 보면 뭐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생김새는 with, 명사, 분사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굳이 해설을 해드리자면 with는 전치사니까 전치사기 때문에 이 안에 주어 동사는 없어요.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분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사 구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이건 뭐 어쩌라는 겁니까? 뭐 간단해요.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문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예문은 이런 거죠. He stood there. 그 사람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저기 서 있네요. 저기 서 있네요. 근데 어떻게? With his arms. 한 다음에 여기를 쓰라는 거죠. 어떤 걸 쓰라는 겁니까? 여기다가 cross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거니? 오케이? 이걸 물어보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는 원칙만 지킵시다. 얘가 동사입니다. 그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동사를 잘 들으세요. 이 동사를 동사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동사를 동사로 쓸 수는 없어요. 왜요?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를 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동사를 어떻게 쓸까요? 이 동사를 명사로 쓸까요? 아니죠. 명사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에 대한 목적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설마 전치사가 목적어 2개 갖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돼요? 얘는 결국 his arms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명사에 대한 설명은 누가 해요? 형용사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를 뭐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분사로 바꿔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잠깐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죠. 분사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는 내가 몇 번 했었는데 분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두 가지야? 현재 분사라는 것이 있고 과거 분사라는 것이 있는데 분사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조건 뭘 따져라? 관계를 따지세요 이거죠. 이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분사는 관계를 따지는 거죠. 관계를 따져라.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있어야 되죠? 분사는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라고요. 형용사는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죠. 항상 누구랑 같이 다녀요? 얘는 무조건 명사와 같이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명사하고의 관계를 잘 따져주세요 이거죠. 그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걸 따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분사도 우리 분사 쓰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분사를 쓰기로 했으니 이 분사와 관계를 맺는 명사를 찾으면 되겠죠. 어디 있어요? 바로 앞에 있네요. 그럼 우리 팔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스의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행위자가 돼요? 우리 팔이 막 꼬고 있는 거야? 집신 꼬니? 아니죠. 팔은 꼬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 행위자예요? 대상이에요? 대상이죠. 우리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수동이라 부르죠. 그래서 여기다가 크로스트라는 형태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한 가지만 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냐면 우리 아까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로 바꿨으면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꿀 수도 있었죠.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럼 얘도 분사 구문이잖아요. 그럼 얘도 뭘로 바꾸고 싶을까요? 얘도 지금 절의 형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얘도 절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고민을 좀 해보죠. 어떻게 쓸까? 근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드네요. with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그럼 전치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with 말고 다른 전치사를 쓸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뭐 to나 뭐 from이나 뭐 of 같은 뭐 이런 걸 쓰면 안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다른 전치사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없어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의미상, 맞아요. 의미상 안 돼요. with란 단어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with this pen, 내가 이 펜을 가지고 라는 것이 되죠. 물리적으로 보자면. 근데 이걸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는 그 시간과 내가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그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이죠? 동시에 발생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with라는 전치사를 쓰는 이유는 동시 동작의 분사 구문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with밖에 안 돼요. 다른 전치사는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이해돼요? 그래서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구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뭐뭐 한 채로. 그래서 얘는 그는 팔짱 낀 채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얘를 바꿔보자고요. 얘를 절의 형태로 바꿔보면 기본적으로 he stood there. 그 사람 거기 서 있습니다. 이제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를 쓸 거라고요. 동시동작이죠. 동시동작의 접속사는 뭘 씁니까? as를 써요. as. 한 다음에 주어는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아까 일반적인 분사 구문을 만들 때에는 주절 주어랑 종속절 주어가 같아서 생략한 거였고 주절 주어랑 종속절 주어가 같지 않아서 살려주는 형태 중에 하나가 얘가 되는 거구나. 이해됩니까? 주절 주어는 he였고요. 종속절은 his arms였던 거죠.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as his arms 한 다음에 잠깐만 ed가 나왔네요. ed가 나왔죠? 분사 구문인데 ed가 나왔대요. 무슨 뜻이죠? 모든 분사 구문, 세상에 있는 모든 분사 구문은 무조건 ing를 붙여라 라고 했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pp예요. 이렇게. 왜요? 방금 배웠잖아요. 생략되어 있다고요. being이라는 형태가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그럼 그 녀석을 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써요? were crossed.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바꿀 수 있으면 꽤나 많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립시다. 결론입니다. 여기 보세요. 결론적으로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빨간색을 쓴 부분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 분사 구문이라는 것을 만나면 얘를 만나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분사 구문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분사 구문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 있죠. 동사 원형의 ing 또는 pp 그리고 주어 동사. 이게 첫 번째 분사 구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with 명사 그리고 분사 이렇게 나눠지는 거네요. 두 가지. 오케이? 이 생김새를 눈에 익혀 놓으셔야 돼요. 이 생김새 자체를. 이 모양을 눈에 익혀 놓으셔야 저게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발견을 할 수 있고 그 발견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분사 구문에서 결론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 결론적으로 현재 분사를 쓸 거야? 과거 분사를 쓸 거야? 이게 가장 비중이 높은 문제겠죠. 10문제 중에 반 이상은 다 이 문제예요.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그냥 기본부터 하자고요. 우리 차근차근 하자면 가장 기본적으로 분사 구문의 생김새를 잘 보세요. 특히 이 녀석의 생김새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습은 그나마 너희가 많이 발견을 해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맨날 야 문장 끝났잖아. ing나 pp가 나왔어. 주어 동사 없잖아. ing나 pp로 시작해. 그러니까 분사 구문을 발견하는 거 되게 쉽다고요. 이 녀석은. 근데 이 녀석을 발견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익혀놓으세요. with 명사 분사예요.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너희가 글을 읽다가 with라는 전체를 일단 보면 일단 생각하세요. 혹시 이렇게요. 아님 말고요. with 다음에 명사만 나오고 땡이요. 그럼 말고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근데 with라는 단어를 딱 보자마자 혹시 근데 뒤에 ing 또는 pp가 나오네. 이거 분사 구문이구나. 이렇게 발견하시면 되죠. 이건 흡사 뭐랑 똑같냐면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주장 명령 요구 제한 suggest, insist가 나오면 혹시 그렇죠. 혹시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with란 전체를 보자마자 혹시 그거 아닌가? 분사 구문 아닐까라고 의심해 보시면 돼요. 의심해 보시고 얘가 안 보이면 with 다음 명사가 나왔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 분사 구문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단 분사 구문인 걸 발견했어요. 오케이? 그럼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 어떻게 풉니까? 문제. 자, 나눠 드릴게요. 첫 번째, 1번 첫 번째 같은 형태에서의 분사 구문은 이렇게 분사 구문이 나왔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법적인 접근이 있고요. 문법적으로 접근할 때는 어떻게 푸냐면 우리 분명히 방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사는 무조건 뭘 따져라?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사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그런데 젠장 여기 나오는 ing, pp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건데 너 ing를 쓸 거니 pp를 쓸 거니라고 문제가 나올 건데 젠장 관계를 따질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를 따질 명사가 없잖아요. 그 명사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능동, 수동 이렇게 따져가야 되는데 관계를 따질 명사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죠? 오늘 우리가 배운 원칙대로 하자면 가짜 동사를 할지라도 그 왼쪽에 행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왜 없죠? 그렇지. 생략한 거죠. 똑같아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주어를 이렇게 데리고 오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따지시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판단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가 얘를 수식하는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사실은 1번과 2번이 같은 이야기인 거 아시겠어요? 동일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동사는 행위자를 갖습니다. 그 행위자가 얘니까. 그럼 이 전체 얘에 대한 얘기네요. 얘가 여기 나올 테니까.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됐죠? 밑으로 봅시다. with 명사 분사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문법적으로. 첫 번째, 문법은 아주 쉽죠. 그 관계를 따질 명사가 그냥 앞에 있어요. 오케이? 그냥 이 녀석과의 관계를 그냥 따져주시면 문법으로는 그냥 이거의 관계를 바로 따지세요. 그냥 그 명사가 앞에 있잖아요. 어차피 얘가 행위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행위자냐 대상물인데 앞으로 나와 있는 거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다음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배웠잖아요. 해석 저기 있네요. 뭐뭐 한 채로 그냥 뭐뭐 한 채로 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되셨죠? 생각보다 여기까지 딱 설명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면 쭉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럴듯하네.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해 놓으면 그래 저렇게 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적용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 제가 오늘 드릴 거예요. 오늘 과제는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일단은 우리 요 챕터 분사 챕터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분사 챕터 조금 어려울 겁니다. 조금 어려울 건데 풀어보시고 분사 챕터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분사 구문과 관련되는 프린트물을 드릴 거예요. 그 프린트물을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